안녕하세요. 부동산이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전세 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다시 오른다. 그래서 집값이 다시 오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금리, 경기 침체 상황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 경매가 1만 건이 넘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 끝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는 사람, 우리 주변의 이야기죠.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지 돌려줄 돈이 없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역전세 난 때문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고 세입자를 대체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렇게 전세금 또는 채무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들,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0,000건을 돌파하면서 월별 기준에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금리 경기 침체에 견뎌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규 경매 건수 2013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죠. 매각 기일이 잡힐 때까지 평균 6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을 하는 데다가 진행 건수에 유찰된 건수까지 누적되면서 계속해서 매물은 쌓여가고 있는 것,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이유를 보면 돈을 못 갚아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중 역전세 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강제 경매 당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갭 투자자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무이자 사금융인 전세금을 최대한 땡겨 썼고 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버텼던 사람들 올 한해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계속 못 버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경매 물건이 늘어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집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샀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역전세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연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경매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즘 전세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세난이라고 해서 전세값 소폭 반등하니까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 계속 흘러나올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실수요자들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구매를 자극하게 됩니다. 또 집값은 좀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른다고 하니까 갭 투자 들어가 볼만 한다. 이런 얘기를 슬슬 흘리는 이유, 가수요를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전세난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바로 유동성에 있고 이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허그가 무분별한 보증을 통해서 은행들 아무런 부담 없이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고 그게 전세든 매매든 집값을 치르는데 유동성 공급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집값이 오르면 지금 이자 다 갚아내고도 이익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감, 저금리에 길들여진 사람들, 이들이 무리해서 집주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전세 관련해서는 제가 소금물에 빗대서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전세가는 소금물의 농도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아파트, 이게 물이고 여기에 탈 수 있는 소금, 이건 전세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아파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과 같으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옅어지듯 전세가는 내려가게 됩니다. 또 전세금을 치를 수 있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으면 탈 수 있는 소금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지듯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임대차 3법 도입 때 전세난 난다고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마치 수조에 칸막이가 생긴 것과 같다고 설명드렸죠. 임대차 3법으로 시중에 물량이 풀리지가 않고 또 신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으니까 물은 줄어들고 새로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치만 이 칸막이가 풀리면 다시 소금물의 농도는 옅어지니까 계속해서 전세가가 치솟는 현상은 벌어질 수 없고 제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수조에 물을 들이붓듯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 수준의 전세가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역전세를 우려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 현실로 나타났어요. 집값 상승기에 갭 투자가 성행을 했고 짜진 소금을
매물처럼 높은 전세가에 기대서 비싼 값에도 투자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장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탈 수 있는 소금의 양은 점점 쪼그라드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갑자기 시장에 아파트가 쏟아지면 이 집값을 치르기 위한 자금을 경쟁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이는 전세가의 하락을 이끕니다. 우리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었죠. 2008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냉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전 상승기에 어마어마한 분양이 있었고 이 물량들이 현실로 돌아오는 시점과 맞물리게 됐던 것 바로 잠실의 일이죠. 잠실 입주장이 벌어지면서 18,000가구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졌고 당시 준공 4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입주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역전세 난 이야기 이때도 나왔죠. 전세값은 떨어지고 분양 대금을 다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고 그러면서 매매가도 같이 하락하고 부동산 심리에는 더 큰 악영향을 미쳤던 것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졌던 것 헬리오시티 입주 때 벌어졌죠. 9,500가구가 넘는 신도시급 입주가 이루어졌고 이는 주변 아파트 전세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8억 정도 하던 전세값이 입주가 다가오면서 5억, 4억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꺼번에 9,500가구가 넘는 물량이 입주하면서 전세 매물은 쏟아졌고 전세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화랑을 타고 분양을 많이 했고 그 분양 대금을 치러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경기가 침체가 됐습니다. 과거에도 부동산 호황 때 분양받은 물량에 대해서 대금을 치를 수 있는 능력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물리적인 주택의 멸실 등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수요로 간신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헬리오시티의 입주 대란을 막아줬던 것 인근의 재건축, 진주 미성의 이주가 있었죠. 또 활발해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인근, 위례, 하남 이런 데서 넘어오는 수요들이 메꿔주면서 간신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역전세 난의 위기를 대환 대출로 간신히 넘어간 이 시점에 또다시 엄청난 물량이 시중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가 치솟아 오른다는 기사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내려가도 전세가는 오른다, 전셋집이 부족하다, 불안감을 자극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입주 물량 4만 가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민간은 10,000가구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다 들어오지 않는다고 불안감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에서 산정한 물량에는 청년 안심주택, 후분양 단지 이런 게 1만 가구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둔촌주공에 13,000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민간에서는 빼고 계산해서 10,000가구밖에 안 돼서 더 전세가는 오를 거다라고 혼란을 주고 있죠. 시에서 밝힌 입주 물량 올해 4만 가구 가까이 되고 내년에는 48,000가구, 앞으로 2년간 86,000가구의 아파트가 서울에 공급될 걸로 밝혔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얘기하는 것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나홀로 가구다 이런 물량까지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해서 이 물량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죠. 후분양 단지 같은 경우는 당장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고 분양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연히 물량으로 나와요. 또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으니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량만큼 시장의 수요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도 이런 것들은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둔촌주공 같은 경우 민간에서 포함을 안 했는데 입주 시기 몇 달 더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 물량이 전세로 안 나오나요? 오히려 실거주 의무 유예해 줬기 때문에 한실은 온 사람들 다 전세 앞다투어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입주 물량에 기반해서 엄청난 물량의 공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동 같은 경우 이미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몰려 있습니다. 전세 매물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타 지역에도 전세 매물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그냥 살기 위한 집을 구하니까 전세 수요는 소폭 늘어나게 되겠죠.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는 그만큼 사람들이 사지 않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올라간 가격에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고 결국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전세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지금 전셋값 좀 오르는 현상, 원인을 생각해 보면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나 만연하고 역전세로 고생하는 사람들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대체하는 상품들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빈번하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일부 늘어날 수 있고 또 역전세난을 겪으면서 전세가가 급락한 후에 살짝 반등하는 기저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전세의 경우 역전세의 폭이 완화됐을지언정 전세값이 과거보다 더 크게 올라가는 현상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고금리의 시대이지만 실수요자를 위하는 전세대출 정책적으로 낮춰주고 있으니 전세금 약간 올라가는 현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이유, 관망세로 돌아선 사람들 전세난 이야기에 불안감 자극해서 사람들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심각한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간접적인 홍보책으로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집은 비처럼 쏟아질 예정입니다. 미분양 좀 소진되는 것 같더니 다시 늘어나고 있죠.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고 서울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6만 가구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었던 시기 작년 3월부터 해서 9개월 정도 줄어들었는데 정책 자금이 풀리면서 수요가 반짝 살아났던 그 시기에 일부 줄어들었죠. 그치만 수요는 한계에 달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종말되며 다시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있습니다. 전세값 오른다 하지만 집이라는 거 결국 누가 살아줘야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집을 채워주는 사람, 집을 그냥 매집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줄 수요가 필요합니다. 지불할 능력을 갖춘 전세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공급이 비처럼 쏟아지면 결국 전세값 맥을 못 추게 되고 가격은 내려가는 것 당연한 귀결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고 집값도 많이 하락을 했죠. 대구 같은 경우 5억 5천에 분양한 아파트 반전세로 받는다 하더라도 1억에 50, 1억에 70 이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2억짜리 오피스텔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도 집을 채우지 않으면 이 집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은데 해결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나서 채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 4만 가구 가까이 되죠. 둔촌주공 일정에 따라서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 안에 쏟아질 물량이 4만 채에 이릅니다. 또 그 다음에도 4만 8천 가구가 또 입주를 해야 합니다. 이런 물량들이 시중에 대기하고 있고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둔촌주공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전매가 가능하다. 또 실제 살지 않아도 된다. 이것 때문에 간신히 물량을 털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출도 해주면서 분양받게 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면서 사람들 잔금 마련할 길이 없었죠. 이것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못해도 유예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 실수요자로 채우지 못한 집을 투자자로 분양받게 한 현실에서 이들 입주 때 되면 잔금 치르기 위해서라도 전세로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내년, 또 밀리면 그 다음 해까지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 실거주 의무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고민했던 사람들한테 희소식이 나오니까 다 전세 매물로 쏟아냈죠. 실거주 의무 유예에 강동구 전세 매물이 15%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값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분양받으면 돈 번다고 생각했고 이거 입주 때 팔고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좋은데 시장에서 매매는 소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잔금 치를 방법이 막막했는데 전세 놓게 해주니까 앞다투어 전세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 주변의 전세값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하는 거 본회의 통과되자마자 매물로 쏟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치만 이거 전체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있는데 입주 매물이 집중된 지역 당연히 전세가 떨어지죠. 그럼 실거주로 들어오는 사람들 기존에 살던 집은 누가 살죠? 이것 또한 전세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 집을 갖기 위해 집을 산 사람들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 자기가 살던 집 전세를 빼서 실거주로 들어가든 아니면 전세를 놓든 결국 민간 사금융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어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꼭 그 단지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에 전세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가격은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매물은 쌓여 있고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세 수요로 돌아선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요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공급이 예정된 시장입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임에도 다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요즘 재건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유찰에 또 유찰,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주택시장은 어려우니까 수익성은 떨어지고 코 끼지 않으려고 시공사들 입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어서 분양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공사비는 오르는데 조합에서는 올라간 공사비 내줄 의향이 없다라고 하니까 손해보면서 공사할 이유가 없으니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재건축 한다고 신나서 이미 이주하고 멸실하고 빨리 착공해달라고 하지만 공사 안 하고 있고 아예 발을 안 들이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 총선 앞두고 부동산 관련 정책들 거의 올스탑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 기업의 PF 부실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이런 심각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더 엄격한 부채 관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DSR 전세에 확대 적용하는 것 일단 유예했죠. 그렇지만 전세 대출에 대한 부실 문제도 점점 골마가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DSR 적용 때문에 더 부실화되는 가계부채 문제 그냥 손 놓고 방관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을 통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 깐깐하게 하는 것 앞으로 예정된 상황이고 이는 가뜩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자금을 더 마련할 길이 없어짐을 뜻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무너지는 건설사들 속출할 거다라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죠. 요즘 이런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픈 사연이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왜 아프죠? 올해 주요 대형 건설사들 분양 목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적게는 20%, 많게는 3배가량 높여 잡았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작년에 6천 가구 분양을 했는데 올해 2만 가구 분양한다고 하고 DLENC 예전 대림이죠. 여기도 1만 가구 정도 분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우, 현산 이런 데도 20% 가까이 분양 목표를 올려 잡았습니다. GS 같은 경우 목표를 줄였는데 줄인 게 다른 데보다 더 많죠. 2만 가구 가까이를 분양 예정입니다.
잘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니죠. 일단 분양을 하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데 분양을 늘린다는 건 그만큼 착공 안 하고 끌어온 사업장이 많이 있음을 뜻합니다.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미분양 우려가 겹쳐지면서 사업을 미루고 미뤘지만 착공이 지연될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분양 물량을 높였습니다. 지금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6만 가구가 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미분양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밀어내기 분양을 해야 하는 게 지금 건설사들이 처한 입장입니다. 시장이 회복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미루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있고 미분양이 나면 이제 손실로 반영해야 되는 현실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지난해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 1,100억을 손실 처리했죠. 4,600가구가 미분양이 났는데 이 중 준공후 미분양은 250가구에 불과하지만 나머지까지 전부 다 손실 처리해 버렸습니다. 준공 때까지 팔릴 거라고 기대하면 그렇게 손실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을 때 그 손실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장이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작년에 분양했던 거 앞으로 준공 후 미분양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식하고 손실을 털어내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의 상황, 주택시장의 빠꼼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건설사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장입니다. 거래는 안 되고 전세를 선호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거래가 안 되니 가격은 들쑥날쑥하고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이죠. 관망세가 늘어나면서 전세 수요가 유입이 되고 이로 인해서 역전세가 심각했던 시장이 전세가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내년 입주 물량 8만 가구가 넘게 예정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도대체 뭐가 불안하죠? 실제 전세 살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도래했는데 지금 살짝 전세값 반등한다 이런 얘기에 불안해하면서 하락 초입에 있는 이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있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